여러분 안녕하세요. 인노소셜랩 지속가능경영센터의 유승관입니다. 여러분 요즘 ESG가 대세인 시대이잖아요. 벌써 한 2년 전부터 우리나라의 ESG가 굉장히 기업 경영의 핫 이슈로 자리 잡았는데 도대체 ESG가 뭐지? 뭐 책도 많이 나오고 신문 기사도 많이 나오는데 좀 제대로 알고 싶다. 그런데 돈을 주고 좀 공부하기는 부담스럽다.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총 15번에 걸쳐서 ESG를 보다 체계적으로 그렇게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바로 ESG 등장 배경과 개념과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는 강의인데요. 세 가지 주제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ESG에 대한 등장 배경, 그리고 ESG의 주요 개념과 관계, 그리고 ESG의 두 가지 관점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오늘 이 내용만 아셔도 ESG에 대해서 ESG가 뭐야? 라고 했을 때 ESG는 이런 거야 라고 충분히 설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ESG의 등장 배경입니다. ESG는 갑툭튀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갑툭튀 여러분 아시죠?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고 ESG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등장한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것이 트렌드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구글 트렌드를 많이 찾아보는데요. 이 구글 트렌드를 보면 2020년 11월에 그 전에 우리나라에서 ESG란 말이 거의 검색되지 않다가 2020년 11월에 갑자기 검색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그 다음 해인 2개월 후에 2021년 1월에 또 갑자기 이렇게 ESG가 확 늘어나서 지금은 거의 매일 1억 뷰 이상 이렇게 검색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2020년 11월과 2021년 1월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이렇게 ESG가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이슈가 됐을까요? 2020년 11월에는 바로 국민연금의 ESG 투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2022년부터 국민연금의 50%를 ESG 평가를 통해 투자하겠다라는 발표를 한 거죠. 과연 국민연금이 왜 ESG 평가를 2022년부터 반영하겠다라고 했을까요? 그러면 국민연금이 2020년 11월에 이렇게 ESG에 투자하겠다는 발표를 하고 나서 급격하게 이 ESG에 대한 검색량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2021년 1월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바로 국민연금이 ESG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상장회사들, 즉 국민연금이 투자할 수 있는 상장회사들의 ESG 정보가 공개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기업 공시제도 종합 개선 방안이라는 그런 계획을 내놨고 그 안에 ESG 정보 공개 가이던스라고 하는 것이 발표됐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제 국민연금이든 금융기관이든 어떻게 해요? ESG를 잘하는 기업에 투자하려고 하니 그 기업 정보를 기업들에서 이제 내어놔야 된다라고 이제 제도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 제도의 핵심은 뭐냐면 2025년부터 자산 2조 원 이상의 상장 기업은 지속가능 보고서를 의무 공시해야 되고 2030년부터는 모든 우리나라 상장사가 지속가능 보고서를 공시해야 된다라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국민연금 우리 회사의 주주인데 또는 앞으로 우리 회사에 투자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또 상장 기업인데 그럼 공시도 해야 되겠네? 아니 과연 ESG가 뭐지? 라고 하면서 ESG가 우리나라에 붐을 일으켰고 현재까지 온 것이죠. 그러면 국민연금은 왜 갑자기 ESG에 투자한다라고 했을까요? 바로 국민연금은 UN-PRI 때문입니다. UN-PRI가 무슨 뜻이냐? UN은 다 아시죠? 우리 UN 다 아실 거고 PRI는 P가 Principles, 즉 원칙이라는 뜻이고요. Principles for Responsible에서 Responsible은 책임이라는 뜻이고요. Investment는 잘 아시는 투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UN-PRI는 UN의 책임 투자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그 2006년에 바로 2020년보다 훨씬 전이죠. 14년, 15년 전에 2006년에 UN-PRI를 발표하는데요. 이 UN-PRI라는 건 뭐냐면
책임 있는 기업들에게 투자하는 유엔의 원칙입니다. 이 원칙을 보면 투자 분석과 의사결정 과정에 ESG 이슈를 통합한다. 또 투자 철학과 운영 원칙에 ESG 이슈를 통합한다. 그리고 투자 대상에게 ESG 이슈들의 정보 공개를 요구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즉 이때부터 유엔이 ESG라고 하는 말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고 이게 글로벌하게 자리 잡은 그런 시기입니다. 즉 ESG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2020년 국민연금 때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2006년 UN PRI가 본격적으로 이 이야기를 하면서 ESG가 나온 건데요. 이 ESG를 하기 위해서 이 PRI는 지금 현재 글로벌 주요 연기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주요 연기금, 은행, 투자회사, 자산운용사 등 지금 약 한 4,000개 가까이 그런 기관들이 참여해서 지금 PRI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2009년에 서명기관으로 참여해서 지금 UN PRI 회원 기업인데요. 이 UN PRI 회원 기업은 2020년까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ESG 투자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계획을 놔야 되는데 그래서 국민연금도 2020년이 다 간 11월에 바로 이렇게 UN PRI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ESG에 대한 50% 투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왜 유엔은 갑자기 이 금융에 대한 원칙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책임 투자라고 하는 것을 하려고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여기 중심에는 바로 그 유엔 사무총장이었던 코피 아난 사무총장이 있습니다. 이 코피 아난 사무총장은 우리나라의 유엔 사무총장이었던 반기문 사무총장 전에 7대 유엔 사무총장을 하셨던 분인데요. 이분은 아프리카 가나 출신이시고 이분이 유엔 사무총장이 됐던 1997년에는 바로 이 아프리카가 아시겠지만 80년대, 90년대에 아프리카 굉장히 좀 빈곤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코피 아난 사무총장은 2000년 새로운 밀레니엄이 되자마자 어떤 것들을 발표했냐면 UN MDGs라고 해가지고 2000년부터 2015년까지 15년 동안 우리가 세계의 빈곤 문제를 해결해보자 라고 해서 End Poverty 2015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8가지 목표가 있는데요. 이 목표들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나 유엔과 같은 그런 정부기관도 애써야 되지만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많은 돈과 훌륭한 인력과 훌륭한 기술을 가진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기업들인 거죠. 그래서 이 기업들이 이런 세계적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데 좀 앞장서자라고 해서 만든 것이 바로 UN 글로벌 컴팩트라고 하는 그런 국제적인 이니셔티브입니다. 여러분 기업들 중에서도 UN 글로벌 컴팩트에 가입한 기업들이 꽤 있으실 텐데요. 이 UN 글로벌 컴팩트가 바로 이 UN MDGs를 우리가 잘 실천하자 그런 모임을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초기에. 그래서 이 코피 아난 사무총장님이 고민하신 거죠. 아니 이 기업들이 MDGs를 잘 실행하기 위해서 모임을 만들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라고 했더니 당시에 UN 코피 아난 사무총장을 보좌하고 자문하던 많은 경제학자들이 아니 기업을 움직이려면 그냥 약속만 하고 선언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을 움직이는 것은 금융과 투자이기 때문에 이 금융과 투자가 보다 더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기업에게 투자하게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기업들이 움직일 겁니다 라고 하는 그런 설득을 한 거죠. 그래서 2003년에 UN 글로벌 컴팩트와 UN 환경 계획이죠. UNEP가 함께 모여서 Who Cares Wins라고 하는 어떤 그 TFT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회의에서 보다 더 환경적으로 사회적으로 책임 있고 지속 가능한 인류를 위해서 애쓰는 기업들에게 보다 더 투자를 유리하게 해주는 그런 원칙을 만들자라고 해서 만든 것이 바로 UN PRI라고 하는 거죠. ESG가 원래 어떻게 생겼냐라고 물어보면 어떤 분들은 금융사의 안정적인 투자를 위해서 당연히 맞는 말이긴 하지만 거슬러 올라간다라고 하면 바로 2000년에 새로운 그 인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MDGs라고 하는 것을 발표하면서 이것에 기업과 또 금융사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것을 잘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뜻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즉 ESG라고 하는 것은 원래 취지가 이런 인류의 빈곤 문제,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원칙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UNPRI가 ESG를 다 했다라고는 말하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실제적으로 2017년, 18년 이럴 때 이 ESG에 불을 붙인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이 사람이 지금 ESG의 언론에서 ESG의 핵심 인물이다라고 하고 있는 이 블랙락의 레리 핑크 회장입니다. 이 블랙락 아시겠지만 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운용사고요. 뭐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에 또 해외 투자를 또 주관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약 9천조, 엄청나죠? 9천조의 돈을 이렇게 굴리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 레리 핑크가 있는 블랙락도 당연히 UNPRI의 회원입니다. UNPRI 회원이고 또 2020년까지 UNPRI의 실행 계획을 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때부터 또 레리 핑크가 앞으로 딱 보니까 이게 지속 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 라고 해서 2017년부터 여러분들 뭐 투자회사들이 보통 투자하는 회사나 투자를 받은 회사들에게 연례서한, 우리로 치면 연합장을 보내잖아요. 그 연합장에 뭐라고 썼냐면 2017년에 기업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고, 2018년에는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은 기업의 존재 이유입니다 라고 해서 또 강조를 했고, 2019년에는 양극화, 환경 등 사회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기업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이와 같은 사회적 목적이 분명한 기업들이 장기적 관점에서 더 높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라고 또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바로 UNPRI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때 뭐라고 했냐? 기후위기와 지속가능성이 투자 의사결정의 가장 중요한 어젠다이며 ESG를 고려하는 방식이 향후 블랙록의 가장 핵심적인 투자 모델이 될 것이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나라 국민연금이랬지 전 세계에 가장 큰 돈을 자산운용을 하고 있는 블랙락도 막 얘기를 하니까 우리나라 언론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때부터 이제 ESG가 활활 타오르기 시작한 거고, 블랙락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주요 기업에 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 블랙락의 서한을 받은 기업들이 야, ESG 이거 진짜 이제는 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이게 분위기가 된 것이죠. 그렇다면 유엔과 블랙락은 왜 ESG를 강조하고 있는가라고 할 수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환경 문제고 하나는 사회 문제겠죠. 환경 문제는 가장 이제 핵심적인 부분들이 바로 이 지구온난화 문제, 환경오염 문제. 환경오염 문제는 뭐 예전부터 있었지만 특히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 환경재해가 갑자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2015년 이후에 가뭄도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비도 많이 오고 이상기온이 많이 생기면서 야 이게 장난이 아니네 이런 어떤 위기감이 생긴 거고요. 또 우리 사회 문제, 특히나 이 자본주의가 점점 부자는 더 부자 나라로 만들고 또 부자 사람들로 만들고 또 가난한 나라는 가난한 나라, 가난한 사람들로 점점 부의 불균형이 심각해지니까 이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어떤 사회적 갈등이 점점 고조되니까 과연 이런 상황에서 산업이나 경제나 사회나 정치가 인류의 미래는 괜찮은 걸까? 라고 하는 그런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심이 생기는 거고, 이런 면에서 유엔이나 또 블랙락은 뭔가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유엔과 뭐 지금 그 유엔과 함께 ESG에 가장 열심인 EU 같은 경우는 야 이거 나라가 아니죠. 세계를 구하는 어벤져스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환경과 그다음에 지구온난화 그리고 사회를 망가뜨리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뭔가 규제를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규제로 나아가게 된 거고, 또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이나 블랙락 같은 경우는 아니 이렇게 사회가 불안해지고 사람이 불안해지면 전체적으로 경제가 망가질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투자한 돈 다 잊어버릴 수 있네. 그럼 큰일 나지. 그러면 보다 더 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한테 투자를 해야지 라고, 돈을 잃어버리면 안 되지 라고 하는 투자 관점에서 이제 ESG를 보다 강조하게 된 거죠. 그래서 뭐 한쪽 어떤 유엔이나 EU의 규제 제도적인 부분과 그다음에 금융적인 관점이 함께 결합해서 ESG가 강조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ESG는 기업들이 더 이상 환경과 사회를 망가뜨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ESG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ESG 경영의 정의에 대한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SG는 이 CSR과 지속가능 경영이라고 하는 개념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CSR과 지속가능 경영의 개념을 알면 ESG를 이해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림이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설명을 좀 제가 드릴게요. 여러분 아마 경영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굉장히 잘 아실 텐데 이 경영학에는 비즈니스 밸류 체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밸류 체인은 말 그대로 이렇게 기업이 어떤 가치를 창출해 나가는 과정이고요. 그것을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크게 세 파트, 즉 물건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하는 프로세스, 그리고 물건과 서비스 자체인 프로덕트, 제품,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창출한 이익, 프로핏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3P라고 하는 비즈니스 밸류 체인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경제, 법적, 윤리적, 사회적, 환경적, 공익적 책임을 지는 것 자체를 CSR이라고 합니다. CSR이 무엇이 약자냐 하면 코퍼레이트, 기업의 소셜, 사회적, 리스판서빌리티, 그래서 책임이라고 하는데 소셜하면 E는 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이 사회적이라고 하는 부분들 내에 환경이라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CSR을 사회공헌이라고 좀 잘못 알려져 있는데요. 잘못 알려져 있다기보다는 이 CSR 내에 사회공헌이 좀 포함된 부분이죠. 사회공헌은, 기업사회공헌은 영어로는 보통 코퍼레이트 필란트로피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미국과 유럽에서는 기업의 공익활동이라고 얘기하기도 했는데 주로 기업의 이익을 가지고 여러분들 기업 기부도 하시고 또는 직원분들이 또 봉사활동도 가시잖아요. 그렇게 기업의 이윤 또는 자원 그리고 임직원 봉사활동 등으로 사회 공동체의 삶을 개선하는 활동, 여러분이 흔히 아는 자선적인 활동이라든지 또는 불이웃 돕기 성금을 낸다든지 자연재해가 나면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하는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기업사회 공헌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것도 CSR이 아닌 건 아니지만 이 CSR을 사회공헌과 똑같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CSR은 바로 이 비즈니스 밸류 체인 전체의 사회적, 환경적 책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 CSV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이 CSV는 한 2010년, 11년쯤 나온 얘기입니다. 이 CSV는 하버드 대학교의 마이클 포터 교수가 점점 이 환경과 사회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론 자선적인 기부도 중요하지만 비즈니스가 굉장히 큰 자원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비즈니스가 사회나 환경 문제를 해결해서 거기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낸다면 사회나 환경 문제가 많이 해결될 것이다. 그래서 사회 환경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이익도 창출하는 어떤 비즈니스의 혁신 전략 또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CSV인 겁니다. 그래서 CSV이든 기업사회공헌이든 CSR이든 완전 다른 개념들은 아니고요. 서로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념들이고 이것이 결국 무엇을 위한 것이냐라고 하면 지속가능 경영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지속가능 경영하면 대부분 다 우리 회사가 망하지 않고 앞으로 10년, 20년, 100년 이렇게 경영하는 것 자체가 지속가능 경영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이제는 지속가능 경영이 어떻게 정의되고 있냐라고 하면 기업 자체의 지속 가능성과 동시에 이게 이제 현재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지속 가능 경영이죠. 그 동시에 지구 환경 E와 사회 공동체 S의 지속 가능성도 향상시키는 의사 결정을 하는, 그래서 ESG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의사 결정을 하는 경영을 바로 이 Sustainable Management, 그래서 지속 가능 경영이라는 것이고요. 이 지속 가능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있는다? 바로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 즉 인류가 멸망하지 않고 앞으로 계속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지속가능 경영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만 잘 이해하신다라고 하면 ESG가 뭐고, 그 다음에 지속가능 경영이 뭐고, 그 다음에 CSR이 뭐고, 이런 것들을 잘 아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의 관계를 잘 알고 계신다라고 하면 ESG가 다른 것이 아니구나 라고 그렇게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앞에서 설명한 이 CSR, 지속가능경영 ESG에 대한 관계를 보다 더 명확하게 설명하자면요. 이 ESG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군데서 막 다 쓰이고 있지만
미국과 유럽에서는 금융과 투자 업계의 업계 전문 용어라는 말을 우리가 쓰잖아요. 업계 전문 용어인 거고요. 실제 ESG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지속 가능 경영을 잘해서, 즉 CSR, 비즈니스 밸류 체인 상의 이해관계자 상에서 발생하는 환경과 사회에 대한 어떤 리스크들, 문제들을 잘 관리해서 그 기업이 안정적으로 계속 경영을 잘하는, 그런 지속 가능 경영을 하는 기업들을 선발해서 그 기업들한테 투자하는 평가와 투자 프레임을 ESG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ESG를 지속 가능 경영도 ESG라고 부르고 지금 CSR도 ESG라고 부르고 이런 상황인 거죠.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CSR이라는 것과 지속 가능 경영이 ESG에 연결되어 있고, 그 중에 핵심적인 개념은 지속 가능 경영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사례로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이걸 이 개념으로만 얘기하면 너무 어려워. 그래서 ESG 경영,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커피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커피의 비즈니스 밸류 체인,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 커피가 어디서 올까요? 우리 브라질이나 아프리카 같은 커피 농장에서 올 것이고, 이것이 커피 농장에서 수확을 해서 배를 타고 우리 운송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와서 가공을 할 것이고, 그 가공된 것을 또 카페로 배송을 할 것이고, 그리고 카페에서 여러분들이 또 맛있게 그 커피를 마시면 그것이 또 커피 찌꺼기나 커피 컵들은 폐기가 될 것이고, 이런 과정이 다 커피라고 하는 것의 밸류 체인인 거죠. 그럼 여기에서 발생하는 사회나 환경적인 이슈는 뭘까요? 환경적인 이슈는 우리가 커피를 많이 소비하면 그 커피 나무를 심을 땅이 필요하니까 기존의 숲을 아마존 숲이나 이런 것들을 베어내서 커피 나무를 심기도 하고, 불을 태워서 화전을 하기도 하고, 이런 환경 오염 문제가 생기는 거죠. 또 커피를 잘 키우기 위해서 농약이나 또는 화학 비료를 줘서 땅이 망가지기도 하고, 물을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요. 또 사회적으로는 그 커피 농장에서 만일 아동 노동 문제라든지, 아니면 노동자의 제대로 된 인건비를 안 주는 노예 노동을 시킨다든지, 강제 노동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들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회 환경적인 이슈가 있는 거고, 또 운송상에 있어서도 또 배로 운송하게 되고, 또 어떤 경우는 비행기로 운송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온실가스, 즉 화석 연료를 태움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문제도 있는 거고요. 또 해양 오염의 문제도 있는 거고, 대기 오염의 문제도 있는 거죠. 그리고 운송하는 노동자들의 인권 문제나 노동권 문제가 또 제대로 지켜지느냐, 마찬가지로 가공 공장에서 또 배송하는 기사분들, 그리고 카페에서 일하시는 사람들 분들도 카페에서 또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쓰레기들, 이런 것들이 다 환경과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거죠. 즉 커피, 우리가 하루에 몇 잔씩 마시는 커피 한 잔에도 이렇게 ESG 관점에서 보면 해결해야 될 문제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 한 잔에 이 커피가 과연 환경적으로, 사회적으로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느냐, 이 부정적인 영향을 없애보자 라고 하는 것이, 또 그런 것들을 잘 없애는 기업에게 우리가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ESG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ESG를 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좀 중요하고 철학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ESG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 정말 그 인류가 앞으로 이렇게 환경을 망가뜨리고 사회적 불평등을 계속 일으키면 이거 제대로 살지 못하지. 그래서 근본적인 전환과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쪽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게 주로 어디의 의견일까요? UN이나 EU 이런 쪽의 의견이겠죠. 그래서 이런 쪽에서는 ESG라고 하는 투자라고 하는 용어보다는 지속가능 경영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고요. 또 CSR,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용어를 훨씬 더 많이 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 관점에서는 장기적 관점으로 우리가 성장을 얘기하자. 단기적으로 이익을 쫓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일 단기적 이익이 환경과 사회를 망가뜨리는 것이 된다라고 하면 이거 안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장기적 관점의 성장, 또 혁신, 내재화.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많이 망가뜨리는 산업이었다. 그럼 이제 환경을 덜 망가뜨리고 더 나아가서는 환경을 더 좋게 하는 산업으로 가자라고 하는 것이 이 관점이고요. 그래서 환경과 사회, 즉 사회는 이 기업이 운영하는 시장과 하나잖아요. 그래서
환경과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기업의 지속 가능성은 하나다라고 하는 관점이고, 그래서 이런 지속 가능 경영을 강조하면 이윤 추구가 기업의 유일한 목적이 아니며 최우선 순위도 아니다. 이윤보다 지속 가능 경영이 우선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죠. 여러분들 아마 학교에서부터 기업의 유일한 목적은 뭐다? 이윤 추구다라고 배웠을 텐데, 이 지속 가능 경영 ESG 시대가 되면 이윤 추구가 최선이 아니라 이거보다 더 중요한 우리 지속 가능 경영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기업의 유일한 목적이 이윤 추구가 아니다라고도 바뀌는 그런 세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받아들여야 궁극적인 지속 가능 경영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반대로 기업의 유일한 목적은 이윤 추구가 맞아. 근데 ESG는 좀 지금 현재 트렌드일 뿐이야 라고 하는 관점도 있습니다. 이윤 추구나 평가 대응만 잘해서 우리가 그냥 남들이 하는 만큼만 하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ESG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 관점에 대응을 하고 어떤 ESG 평가 등급을 상향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환경과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기업의 지속 가능성은 큰 상관이 없다. 즉 환경과 사회가 망가지더라도 기업은 이윤을 창출하면 그만이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이며, ESG는 이윤 추구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관점을 가진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ESG를 찬성하는 쪽과 ESG를 반대하는 쪽이, 지금은 ESG를 찬성하는 쪽이 조금 더 우세한데 지금 ESG를 반대하는 쪽도 지금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ESG의 찬성 쪽과 ESG의 반대 쪽이 서로 팽팽하게 이렇게 대치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예상들도 많은 전문가들은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ESG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은 어느 게 옳다, 그르다 라고 하기보다는 두 개가 동전의 양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가능 경영 ESG를 하는 척만 할 것이냐, 진짜 할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두 개 다 어느 한쪽만 옳다라고 하기보다는 어느 쪽을 동전의 앞면으로 할 거냐, 즉 대의적인 명분, 그리고 정말 우리가 장기적으로 우리가 회사를 이렇게 좀 바꿔야지, 기업을 이렇게 보다 더 지속 가능하게 바꿔야지 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세우되, 또 한편으로는 지금 ESG에 대한 평가, 또 ESG에 대한 어떤 이 단기적인 그런 대응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두 가지 관점이 어느 것이 더 옳다라고 하기보다는 단기적인 기업의 경영과 장기적인 기업의 경영, 이 두 가지를 잘 균형을 이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네, 직장인을 위한 새로운 교양 ESG 강의는 우리 에큐원 캐피탈과 에큐원 저축은행에서 함께 힘을 보태주시는데요. 우리 에큐원 캐피탈, 에큐원 저축은행의 캐릭터인 슈몽이가 함께 왔습니다. 우리 강의 요약은 슈몽이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첫 번째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ESG의 등장 배경과 개념과 관점을 말씀드렸는데요. 21세기에 들어서 여러분도 잘 느끼시겠지만 환경과 사회 문제가 정말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를 지연해보자 또는 막아보자 라기 위해서 기업의 사회, 환경적 책임이 점점 더 강조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ESG 경영 개념은 바로 이렇게 기업 경영을 하면서 환경과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해보자, 그리고 긍정적인 영향을 최대화하는 의사결정을 하는 경영을 ESG 경영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자꾸 G를 의사결정이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뒤에 거버넌스를 설명할 때 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ESG를 CSR,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 경영과 연관해서 이해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래서 ESG에는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ESG를 단순히 트렌드, 평가, 대응으로 위해서 이윤 추구의 보조수단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높이기 위한 변화와 혁신의 기회로 볼 것인가, 이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하는데 이 두 가지 관점은 동전의 양면이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장기적인 관점을 동전의 앞면으로 두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첫 번째 강의 어떻게 잘 들으셨나요? ESG에 대해서 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SG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남은 강의 동안 ESG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